이 양반이 유명한 장계현 씨라고. 그때 날씨가 38도, 39도야. 또 골프 치자는 거야. 형 이 더운데 그랬더니 야 그래도 쳐야 된대. 이 형은 드라이브하고 무드만 땅 쳐놓고 나면 카트에서 앉아있고 네가 마무리 짓고 와라. 나는 거의 형님 수발이 했지 뭐. 그래도 날드컵을 냈잖아. 그래도 그냥 집 세 채에 날리고 아주 그냥 그지 몸당이가 됐어. 나도 그냥 홀딱홀딱 한 세 번. 이 형님도 홀딱홀딱 다 말아. 선생님도 예전에 영화 수입 사업하지 않으셨어요? 나도 많이 뒤집어졌어. 이 형님 많이 망했지 내가 알지. 따뜻하고 한 푼도 없다. 또 조금 한 1년 보면 잘 벌었으니까 또 이제 됐다 또 못해서 홀딱 망해버려. 빼고. 근데 많이 잃으셨어요? 많이 날려먹으셨어요? 뭐 전재산 달라는 거지 뭐 거의. 근데 그나마 이제 또 활동을 하니까 또 솔솔솔 벌어서 또 쌓아놓고 또 날리고 또 사고 날리고 그러지. 그런 거지. 근데 선생님은 영화 수입 사업을 왜 하신 거예요? 아니 난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. 제작, 그렇지. 제작을 하고 제작이 싶었다, 꿈이지. 마음에. 감독도 하고. 근데 내 주변에 그 선배님들이 제작에다 다 마흔분이 계셨거든. 처음 내가 제일 먼저 아시는 김수호 선생님이 나 참 이뻐하셔가지고 그분이 제작하는 영화에 이제 내가 출연했었고 하나 성공은 못 들고 가시는데 최고령 선생님도 잘 나가시다가 그 이름이 그 사업이나. 제작한다고 아, 망해 먹어. 여러분들 장동희 선생님, 요런 항해 선생님 요런 쭉 보면은 전부 제작해서 망했거든. 근데 내가 왜 제작을 한다고 생각을 했겠어? 약간 미친 거지. 그냥 안 돼버렸고. 그래서 망해 먹었다고. 자, 옛날에는 그 영화 사업 보면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. 다 망했어요. 두 분은 앞으로는 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? 나 다른 사업이나 뭐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? 야, 지금 이제 형님 시간이 없어 안 해. 야, 나이가 있는데 무슨 사업이냐 이대로 잘 아프지 않고 좀 그냥 그럼. 버티다가 하면 그 복이지 뭘. 내가 형님을 부러워하는 게 내가 형님 나이에 내가 지금 형님 같이 될까냐 그게 부러운 거야. 밤새 안 요즘 보통 그냥 가는 사람들 많잖아. 잘해도 아줌 사람이 맞아요. 진짜 편치 뭐. 난 내가 일어나서 아프면 내가 혼자 다 해결해야 되니까. 혼자 사시니까. 꼬꼬할배. 저희가 듣기로는 예전에 아내분 속을 좀 많이 썩이셨다고 들었는데 속색인 건 뭐 나만 속색이냐. 대한 전세의 남자들이 속색이 그래. 속 안 색인 놈이 어딨어. 아니 아줌씨 돈 버는 놈 갖다가 장사해서 사업에서 망해먹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?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젊어서 속색인 거 알다시피 사업하다 집안 망한 거 뭐 이것저것 섞어서 속 많이 색이 주게 하나지. 지금은 사이 괜찮으세요? 아내분이요? 아 지금은 아유 아주 좋다고 봐야지. 지금 꼬랑지 대표가 꼼짝 못한 거지 뭐. 예, 젊어서 속 많이 생긴 사람이 나이 들어서는 거의 뭐 그럼. 기가 다 잡혀있지. 업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럼 늦지막히라도 잘하고 가야 되겠구나. 뭐 그런 거지 뭐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. 네. 니들 젊어서 그렇지 좀 지내봐. 아, 저 형님 왜 저런 얘기하나 다 느끼지. 아, 맛있다 오랜만에 먹었다. 형님이 먹었어? 술을 이렇게 맛있게 드신다고. 근데 원래 선생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음식 드시고 맛있다는 표현 잘 안 하시던데 여기서는 엄청 맛있게 드시네요. 자주 왔으면 이 맛을 아, 이 형님이 정말 맛이 없으면 일부러 찾아와서 먹게 돼. 그게 제일 답이야. 일부러 찾아와서 먹는 거 이거 이상 없어. 가게 운치가 있어요. 사실 여기 지금 위치를 봐서 뜨내기 손님 하나도 없어. 한 사람이 와서 음식 맛있다고 가고 그 사람이 또 데려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자리가 잡혀. 장기훈 선생님은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, 우린 뭐 다른 건 없어. 그냥 명판 큼지막하게 내놓으시는 건 집안이 좋다는 거. 뭐 부모님들이 할아버님부터 다 독립운동 하신 유공자 집안이니까. 부모님들이 큰 재산은 안 물려줬어도 정말 가문에 영광을 주고 가셨지. 아유 너디요. 큰 영광이에요. 그 자손으로서 좀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? 아, 그럼. 저 어렸을 때는 몰랐어. 근데 나이가 들고 노래를 하면서 방송국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 자료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우대를 하고 부러워하는 거 보면은 아, 부모님들이 정말 나한테 큰 유산을 남기셨구나. 꼬꼬할배. 두 분은
젊었을 때에 비해서 나이 들어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게 있으세요? 좋아질 게 뭐 있겠어. 그냥 사는 거지. 아까 그 기자도 행복하냐고 물어보고 진짜 행복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행복할 때가 없었어. 생각해 보니까 뭐 레슨 지금 살았지.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지 뭐. 근데 꼭 이걸 행복이라는 표현보다는 나 행복이 어디인지 안 보이잖아. 행복은. 답은 형님 나이에 이 정도 건강하게 정말 살고 있다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. 그래. 그러면 아이 고마워. 형님 후배 선배들 형님 나이도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 좀 많아. 없어, 이제는. 그러면 그거 이상 더 복 받은 게 어디 있어? 여수 동창회 가보면 어. 내가 몇 년 전까지는 가봤거든. 다 이거지. 1년에 한 번 했는데 죽고 이제 요즘 몇 명 안 나와. 우리도 동창회 가면 매해 갈 때마다 야 그놈 죽었다 이놈 죽었다 전부 그거지. 자, 요거 조금만 입만 대. 예, 좋습니다. 많이 먹지 마. 이제 낮술 때리면 입만. 뻘개지는 거 알고 있죠? 입만. 자. 건강하세요. 일단 만나 반갑네. 자. 근데 선생님은 백일 선생님이 왜 좋으세요?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거의 다 90% 이상이 남자고 여자고 다 좋아하는 정말 대중적인 대한민국의 최고의 탤런트야. 인상이 얼마나 좋냐. 좋잖아. 잘생기셨잖아.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장례연 선생님이 동생으로서 어떤 점이 좋으세요? 우리가 젊었을 때도 나 지금 사는 게 굉장히 성실하고 이 사람은 내가 얼굴 봐서 나보다 사기칠 사람은 아니거든. 그리고 와일드하지도 않고 나는 조금 젊었을 때 와일드하고 그래 쥐어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항상 맛 똑같고 마음대로 잘 얻어서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박수 쳐주만. 그래서 난 그 가수 중에 남진, 고찬. 사실 남자 우리 자리가 아니라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뭐 영화배우 탤런트 보면 그 젊었을 때 결혼했던 부인을 정말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간 분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내가 24살에 결혼해서 여지껏 사고는 많이 쳤지만 그래도 이 나이 먹고 꾸준히 1대1. 같이 있다는 게 그건 자랑 얼마나 해내 보니까. 맞아. 내 대표곡이 형님 73년대 템페스트 시절에 나왔던 잊게 해줘라는 노래는 있어. 근데 그 노래는 내 이름을 안 거고 템페스트로 나왔기 때문에 잘 몰라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히트를 쳐도 그룹이 5명이니까 돈 벌면 5명이 갈라가지니까 별로 실속이 먹는 게 없어. 없어. 그래서 석일나 가지고 안 되겠다. 솔로로 독립해야 되겠다고 나와서 만든 노래가 77년도에 나의 20년. 나의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에 그만큼 히트친 노래 없어요. 그래, 그 당시에 엽서 집계 전국에 그 당시에는 모든 방송 프로가 엽서로 진행이 됐거든. 엽서 진행으로. 그 엽서 집계 넘버원을 거의 17주를 1위 했던 기록 냈던 노래야. 앞으로도 뭐 어느 노래도 전후 그런 노래 없어. 내가 엽서로 인기 투표를 받는 게 2년. 그때는 KBS 연기 이제 전부 엽서를 그 보는 거야. 엽서죠. 하루는 이미자 선생 남편이신 김창수 형이 야 저기서 내려와봐. 그때 KBS가 지하 3층 내려가야 스타디오가 있어. 거기에 뭐 이렇게 쌓여있어. 박스. 저 엽서가 창수야 여기 한번 너 봐라. 백이섭이요 전부. 야 전부 네 이름이야. 그래갖고 1위를 2년 했어. 그 집이었대. 나랑 똑같구나. TBC에 갔는데 스타디오에 박스가 꽉 찼어. 그 거기 저 부장님이 오더니 야 개연아 저 박스 아무나 가서 저 무작위로 저 엽서 20장만 뽑아봐라. 그래서 막 뽑았어. 전부 다 해주네. 그랬네. 야 정부에서 네 노래를 들으려고 야, 막 저렇게 엽서가 둘이 오는데 그 전에는 아주 너 형님 그래도 난 66, 67. 그랬구나. 그 시절은 두 분이 탑이었네요. 그건 답이었지. 그랬네. 꼬꼬할배. 이번 기회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. 자기가 허스키하잖아 목소리가. 그 허스키한 목소리에 트로트를 한번 해야 돼. 락과 조금 약간 매치된 트로트. 원 스타일. 자기 목소리에 그 좀 쓸쓸함이 있단 말이야. 트로트 한번 마지막에 하긴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더 지금부터 늦기 이제 전에. 요 시작부터 알았어요.
형님 하나 만들어. 말씀을 명심히 듣고 그럼 우리 저 트로트 한번 도전을 우리 해보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먼저 피하자고. 나 트로트 발표하게 되면 꽃갈비에서 어. 한번 신곡 발표해야죠. 첫 무대를 저희 채널로 하시는 거예요? 불러만 주면 해야지. 불러만 주면 해야지. 오늘은 코털 장현 씨를 만나는 걸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얘기합니다. 좀 수줍어서 갑자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